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의고사 사시문제 배부한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은 뭐 기본서를 찾아보시고, 또 안 되면 좀 제 강의 영상 올려드린 것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자, 다음 중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을 골라라. 확정이 된 것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확정이 된 거. 자, 1번에 보시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동차 할부 매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할부 매매. 이걸 잠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자동차 할부 매매. 값이 이제 현대라고 보시고, 승용차를 한대, 을이라는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할부 매매를 합니다. 할부 매매. 3월 1일 날. 30개월 할부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가 일단 넘어갔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차는 넘어갔어요. 근데 30개월 할부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여전히 자동차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남아 있는 채로 매매를 했다. 이거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합니다. 할부 매매죠, 그죠? 할부 매매. 자, 이런 경우에 요 매매의 효력이 확정적이냐 아니면 확정적이 아니냐, 즉 불확정적이냐 유동적이냐 이런 이야기죠. 30개월 할부금을 완납을 하면은 효력이 확정됩니다. 효력이 확정되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30개월 할부금이 완납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효력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불확정됐습니다. 불확정. 불확정이라는 말은 유동적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불확정,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써놓고 30개월 할부금을 완납했다 그 말이 없으니까 효력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불확정이나 유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보실게요. 2번, 3번. 2번, 3번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자, 갑이 1억으로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또는 미성년자인데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취소를 하면은 확정무효, 취소를 포기해서 추인하면은 확정유효 이래 됩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했다, 추인했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 유효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그래서 불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취소하기 전의 법률 행위는 뭐다?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아직까지 취소도 안 됐고 추인도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죠. 자, 대리권 없이 매매를 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거나 또는 본인이 거절하거나 또 상대방이 철회하거나 이래 돼야 효력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그냥 매매를 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불확정적이다. 아직까지는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로 하죠. 그죠?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봅니다.
자, 5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행위 등등은 확정무효죠. 그죠? 확정무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 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확정무효가 되겠습니다. 확정무효. 자, 따라서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유동적이나 불확정적이다. 4번은 역시 유동적이나 불확정적이다. 5번은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 2, 3번은 유동적, 불확정, 유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 유동적, 불확정, 무효다 생각하시고 5번은 확정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한번 볼까요? 42번. 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하고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우선은 무효냐? 무효냐 아니면 유효냐?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는 무효일 때 반사회적 무효냐? 기타 무효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기타 무효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 뭐 비진위 표시 무효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자, 반사회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유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5가지 유형 들어보셨을 겁니다. 5가지 유형. 자, 워낙에 많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첫 번째는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 두 번째는 윤리에 반하는 행위.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4번에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5번은 극히 사행적인 행위.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정의에 반한다. 뭐 정의에 반하는 것은 주로 범죄하고 관련됐다.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또는 범죄와 관련됐다. 요거는 뭐 첩계약 같은 거 굉장히 나쁜 짓이다. 도덕적으로, 그죠? 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뭐 평생 뭐 하겠다. 평생 안 하겠다는 약정,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했다. 뭐 사찰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임야를 제3자에게 정했다. 이런 거. 요거는 사행적인 행위는 도박 관련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충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시험에 실제로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세 번째, 투기의 목적으로 했다. 자, 요 세 마디가 딱 등장하면 잘 나오거든요.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십시오.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죠?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가 된 법률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사회적 무효에 들어갑니다. 얼마를 주면은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주면은 뭐 해달라. 잘 모르는 판례가 나왔을 때는 요 4가지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시면 답이 거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해 보시면 좀 전에 했죠. 뒤에 볼 것도 없잖아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닙니다. 자, 니는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자, 성공보수는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를 주라. 이게 성공보수입니다. 그죠? 요거는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이면은 유효, 형사소송이면은 반사회적 무효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성공보수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반사회적이냐 했을 때 형사사건이면은 반사회적 무효, 민사사건이면은 유효 이렇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무효. 리얼에 보시면 강박이네요. 사기나 강박은 의사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기와 강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번은 그 107조 비진이 표시가 되겠죠. 자, 갑은 정여의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토지를 정의하는 표시를 했다. 비진이 표시를 했다. 그 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간단하지만 문제가 좋네요. 그죠? 가장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 문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정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다시 팔아서 넘겼다. 자, 이 사람이 제3자가 되겠죠.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선의 악의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여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여한다고 표시했다. 즉 정여라는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비진이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효일 때는 자, 갑이 비진임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악의 또는 과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이고, 반대로 선의 및 무과실이면 유효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을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로서 유효이다. 그러면 을은 권리자가 됩니다. 권리자.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이게 이제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됨으로써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됩니다. 자, 무권리자가 되면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우리 민법은 비진이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선의자일 때만 보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을로부터 넘겨받을 때는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불취득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음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잘 보시면 선의가 돼버리면 무조건 취득하네요. 그래서 병이 선인 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 병이 악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악의가 되는 것은 뭐요? 3번하고 5번밖에 없네요. 그럼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 아닙니까? 그죠? 그럼 5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을은 선의 무과실 요리 돼 있네. 그러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악의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 자, 3번은 뭐라 돼요? 을이 선의 과실돼 있잖아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 돼야 권리자가 되는데, 선인데도 과실이 있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에 선의 앤드 무과실이 되어야 권리자가 되는데, 선의이기는 한데 과실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가 돼버려요.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그죠?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그래서 결국에는 병은 악이고 을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게 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43번은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선의이면서 과실 요래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권리자가 아니고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을로부터 병이 넘겨받았을 때는 병이 악일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착오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으나 가압류가 원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착오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과 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중과 실이 있냐 없냐에 관해서 판례를 좀 정리하시라 그랬죠. 그죠? 판례 한 4개, 5개 정도를 각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요 부분인 것은 대표적으로 그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중요 부분이 아닌 착오, 경미한 착오는 그죠? 시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착오로 인하여 보통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착오를 했음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그죠? 취소할 실익이 없으니까 그때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44번의 1번입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했단 말이야.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했을 때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압류 등기가 있기는 있는데 가압류가 원인이 됐어. 그러면 착오는 했지만, 자, 가압류가 있는데 없다고 착오를 했지만 그 가압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고 경미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없다. 이리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즉 착오로서 보증계약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때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고 경미한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4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이번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데 법령을 알아보니까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보통 보면은 법률상의 제한, 법률상의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즉 토지 매매는 문제가 없는데 그 토지를 매매하게 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건축이 될 줄 알고 토지를 샀는데 건축이 안 됐더라. 그 매매 자체는 착오가 없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된 동기, 건축을 하기 위한 동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했다. 그게 이제 착오가 있는 것이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법률 행위의 착오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냐 했을 때 의사 표시 자체를 착오하면은 법률 행위에 관한 착오를 하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 즉 의사 표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다. 대표적으로 역사가 들어올 줄 알고 토지를 비싸게 사는데 역사가 안 들어왔다. 그린벨트 해제될 줄 알고 비싸게 사는데 해제가 안 됐더라. 그죠? 자, 소가 새끼를 뺀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흡배더라. 대부분이 매매 자체는 착오가 없지만 매매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네요.
3번에는 동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 동계의 착오. 동계의 착오. 동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닙니다. 동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야. 따라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동기를 표시했을 때. 자, 그린벨트 해제될 줄 알고 비싸게 샀다. 뭐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시가가 1억이에요. 근데 우리 3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억으로 의사를 결정했고 3억으로 계약서를 썼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므로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린벨트에서 을이 해제될 것으로 착오했습니다. 그 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네요. 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될 것으로 착각했다 그 말은 결국 해제가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될 줄 알고 세배를 주고 비싸게 사는데 해제가 안 됐더라. 이게 대표적으로 동계의 착오입니다. 그럼 을은 동계의 착오로서, 그죠? 뭐 토지는 이미 이제 넘어왔을 것이고 3억 원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은 동계의 착오로 이 매매를 취소를 해서 토지 돌려주고 3억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을이 그린벨트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세배를 주고 산다. 이렇게 갑에게 표시를 했다면 갑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을은 취소할 수 있다. 동기를 표시하면 됩니다. 표시. 자,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입증 문제가 나오네. 입증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1억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에 착오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매매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취소가 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and 착오를 한 것에 있어서 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입증을 누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에 붙으면 입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자,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합니다. 중과실 여부는 을이 입증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중요 부분에 착오했다 하면서 취소를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을 쪽에서 갑의 취소를 막으라면은 니는 큰 잘못으로 착오를 했다. 이걸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갑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중요 부분을 입증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중과실이 있냐 없냐를 입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입증이 된다. 맞네, 그죠? 중과실. 갑에게 중과실이 있냐 없냐는 상대방 을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을은 뭐랍니까? 을은 지금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취소를 막으려니까 효력 발생 주장자. 갑은 취소를 해서 효력을 깨고자 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갑은 효력 발생 다투는 자. 을은 효력 발생 주장자.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은 맞네요. 자, 5번에 중요 부분에 차고 있더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중요 부분에 차고 있고 동시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과실이 있다면 갑은 취소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4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자, 45번은 보니까 제3자 사기 문제네요.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지금 매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억짜리인데, 1억으로 매매를 했다 칩시다. 자,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사기. 이걸 제3자 사기랍니다. 제3자 사기. 예. 그러면 제3자 사기는 을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을을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병의 사기를 이유로 갑은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병의 사기를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3자 사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인데 을하고 지금 동일시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대표적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을의 대리인. 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껍데기는 제3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을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 사기가 아니고 을이 사기친 것처럼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따라서 1번에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갑이죠, 그죠? 여기서 그림 보면은 을의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은 그죠? 상대방은 본인이 즉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선이더라도 악이 과실이 아니더라도 선이 무과실이라도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네요. 1번은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물음은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은 제3자 사기가 아니고 상대방 사기다. 당사자 사기다. 따라서 사기당한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 있냐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 사기는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요 제3자가 을과 동일시 되면은 악이 또는 과실이 없어도 즉 을이 악이냐 과실이 있냐 선이냐 무과실이냐 상관없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 교환에서 시가의 묵비. 우리 판례는 시가를 다소 과장했거나 시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기망이 되지 않는다. 맞고. 자, 3번에는 소송행위에 줄을 끄시고 소송행위.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분행위, 하나는 공법행위, 하나는 소송행위. 여기에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그죠? 특히 의사표시 중에서도 뭐 사기, 강박이나 착오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그죠? 우리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자,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110조 사기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소송행위는. 그래서 사기로 소송을 했더라도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4번의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 제3자 사기 강박. 이 사람이 이제 제3자를 그랬죠.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사람이 갑아입니까? 그죠?
제3자의 병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 자 갑은, 그죠? 갑은 제3자 사기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4번은 알았던 때 하나여 해석이 틀렸죠. 그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4번이 틀리네요.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네요. 자, 우리가 이 제3자가 사기를 치는 것은 항상 불법 행위가 됩니다. 불법 행위. 병이 갑에게 사기치는 것은, 그죠? 병이 갑에게 불법 행위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이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을과의 매매를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지 않고도 사기를 친 제3자 병한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네, 그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 행위로서 병한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대리네요, 그죠? 대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리. 대리도 기본기가 튼튼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 자, 을이 지금 대리인입니다. 자,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있네, 그죠? 매매를 했다. 이렇게. 자,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병은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보겠습니다. 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리권의 범위를 이야기하네요. 자, 갑이 을한테 토지를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면은 그 대리권의 범위 속에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리권도 들어가냐? 들어간다고 우리 판례는 해석합니다. 이걸 수권행위 해석,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래 맞잖아요. 이번에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갑을 표준으로 한다. 우리 대리행위가 요거 아닙니까? 대리행위가 하자가 있냐 없냐? 하자가 있냐 없냐? 하자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의사의 흠결, 하자에는 의사표시, 뭐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의 116조를 딱 보시면 116조 자, 의사의 흠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전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2번 틀리네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을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자, 3번에 을이 제한 능력자였다면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생기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을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다 이 말입니다. 자, 미성년자로서 대리를 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는 대리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우리 117조에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즉 행위 능력이 없어도 대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16세더라도 동의 없이 얼마든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취소가 안 되는 확정 유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을이 제한 능력자였다면 그 대리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을이 미성년자라도 그죠?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본인 갑에게 생긴다. 이래 맞잖아요. 그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즉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을이 매매한 것이 갑에게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을이 현명의 방식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대리 행위의 방식이라 하는데 현명주의를 하죠. 그죠? 현명주의는 대표적으로 갑 대린 을 또는 대리의사를 가진 갑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현명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만 표시해버렸다. 그리고 현명이 안 됐습니다. 현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갑에게 효력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을이 당사자로서 을에게 효력이 귀속돼 버립니다.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즉 을만 표시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즉 을이 당사자로서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4번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4번이 정답이고. 자, 이번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네요. 자,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대리권이 소멸한 줄 상대방이 모르고 거래를 해버렸다. 이때 갑에게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좀 5번은 좀 사실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출제하면 안 되죠. 지금 출제 의도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를 냈는데 표현 대리 요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대리권이 소멸됐는데도 대리권이 소멸된 줄 상대방이 모르는데 과실 없이 거래했다. 그럼 이것만 갖추면 129조 표현 대리가 돼 가지고 그죠? 확정 유효가 됨으로써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뭐 출제 의도는 129조의 표현 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를 전제로 출제해서 5번도 X로 되어 있는데 사실 5번은 문장으로 봤을 때 좀 이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삼각표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맞는 것은 46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의 표현대리를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 관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표현대리. 종류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뭐 그 중에서 126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권한을 넘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표현대리에 법정대리가 적용되겠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6조하고 127조는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다 적용이 돼요. 근데 125조는 그죠? 임의대리만 적용이 되고 법정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125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리권 수여 표시 그게 있어야 돼. 그럼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관련된 것은 임의대리 아닙니까? 그죠? 법정대리는 대리권 수여나 수여 표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를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임의대리, 표현대리 한번 보시오. 자, 1번 보실까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좀 전에 했죠, 그죠? 그래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1번 왔네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 자, 을에게 대리권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아버렸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원래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무권 대리는 무조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책임이 없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근데 여기 이제 표현 대리가 돼 버리면 그죠?
확정유효로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유효. 그러면 이제 가본 소유권 이전을 할 책임이 있고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표현들이 바뀌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려면은 그죠? 바뀌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 크게 봤을 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든 책임을 본인이 가져야 되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그죠? 전혀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크게 이 두 가지 요건을 보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되려 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선의무과실이 돼야 되고 본인에게는 외관 형성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외관 형성의 형태에 따라서 125조, 126조, 129조가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해서 외관을 만들었고 126조는 기본 대리권을 을에게 이미 줌으로써 외관을 만들었고 129조는 과거의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확정 유효가 되면은 갑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에게도 30% 과실이 있네. 예를 들어서 과실 30% 과실. 여기 과실하고 여기 과실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대리권이 없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 그 말이고, 요 말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00만 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30% 과실이 있다면 70만 원만 책임져도 된다. 이걸 과실상계라 하거든요.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상계에서 책임을 경감시켜서 공제한다. 이걸 과실상계랍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 금전 책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지, 표현대리는 금전 배상 책임이 아니고 이행 책임이단 말이에요. 이행 책임. 소유권 이전해야 할 이행 책임이야. 이렇게. 갑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배상을 한다. 그러면 병의 30% 과실을 참작해서 상계에서 70만 원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표현 대리에서는 배상 책임이 아니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이행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행 책임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과실 상계를 해서 갑의 책임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표현 대리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죠?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래야 맞습니다. 2번이 X.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는 성립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126조는요, 여기서 126조를 만들어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했다. 갑이 을에게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죠?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해버렸다. 이런 형태가 이제 126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126조 표현대리 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주어졌을 것,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월권 행위를 했을 것, 월권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근데 126조만큼은 선의무과실 대신에 정당한 이유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나 선의무과실이나 같은 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당시.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 당시는 무권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네. 계약 성립 당시, 무권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객관적으로 맞고. 그리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기본 대리권과 반드시 같은 종류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 대리권이라 했죠. 기본 대리권하고 요거는 월권 행위라 했잖아요. 월권 행위. 그래서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행위 관계, 우리 판례는 동종일 필요도 없다. 유사할 필요도 없다. 전혀 별개라도 괜찮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약간 암기가 좀 필요하죠.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월권의 내용이 동종 유사할 필요 없고 전혀 별개라도 괜찮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자, 이번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아예 없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은 권한을 넘은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권한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는데 그걸 넘었다. 이래 돼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이 됩니다. 근데 아예 을에게 기본 대리권조차도 없다면 125조나 129조는 몰라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48번은 협의의 무권대리네. 협의의 무권대리도 요즘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제외한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는데, 자,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을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죠? 병한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현대리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매매는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로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유동적 무효.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하나는 유효로 확정이 될 것 같고 하나는 무효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과 병의 권한이 달려 있죠. 자, 본인한테는 추인권이 있습니다.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본인은 지 맘대로 할 수 있네요. 자, 상대방은 최고를 할 수 있고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최고는 무슨 말이냐? 병이란 사람이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병이 최고를 했을 때 갑의 반응은 세 가지겠죠? 추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또는 침묵하든지. 자, 침묵을 하면은 우리 민법은 거절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가 뭐냐? 최고는 병이라는 사람이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철회는 반드시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는 정보를 파악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근데 철회는 무효로 확정시키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자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만 합니다. 추인권이 있는 갑에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한번 볼까요?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저 악의 병이네요. 악의 병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그랬죠?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본인 갑은 을이나 병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 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추인은 을한테 해도 되고요. 병한테 해도 되고
병으로부터 또 거래를 한 전득자 정한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추인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병한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확정 유효로 살리겠다. 이게 추인 아닙니까? 그럼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한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나 정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인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는데, 근데 효과는 달라요. 정상적으로 병한테 추인을 해버리면 바로 추인이 돼버려요. 근데 정이나 을, 특히 을에게 추인한다고 해서 바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그때 추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을이나 정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그때 추인의 효력이 생겨서 확정 유효로 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어쨌거나 갑은 을에게 해도 되고 병한테 해도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추인을 했습니다. 자, 추인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는 3월 1일 했는데 본인이 5월 1일 했다. 언제부터 유효로 확정되느냐? 3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추인시부터가 아니고 표현 대리 행위시 또는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네요. 추인시가 아니고 매매시로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 자, 4번에 보시면 을이 갑을 상속을 했네요. 상속.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상속. 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나쁜 놈이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 토지를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팔아먹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추인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고 거절을 해서 거래를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합니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의 추인 거절권을 상속해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신의치기 반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는 매매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들은 팔아먹으려고 환장한 놈 아닙니까? 그럼 을은 원래 팔아먹으려고 환장한 놈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해서 나는 안 팔겠다, 무효로 만들겠다, 뭐 돌려달라, 등기 말소해달라 이래 하는 것은 신의치기 바란단 말이에요. 신의치. 뭐 신의치기나 또는 금반원치기랍니다. 금반원치기에 반합니다. 한 번 뱉은 말에 반대해서 행동하지 마라. 그게 금반원치기거든요. 자, 아들은 매매하려고 했다면은 거기에 반대해서 매매 안 하려고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게 금반원치기입니다. 자, 아버지는 거절을 해서 무효로 확정시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찾아올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해서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시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찾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들의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 은행에 반해서 아들이 하기 때문에 아들의 행동은 신의치기나 금반원치기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네요. 거절을 할 수 없다.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갑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하는 것은 신의치기에 반한다. 자, 이번에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했다면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자, 여기에 이제 135조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자, 만약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갑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그때는 을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를 135조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을 대신해서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135조 책임.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지려면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병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갑을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에 책임진다. 이게 135조 책임이다. 그렇게 되려면은 요 사람은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시험이 잘 나오냐? 원래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5번의 핵심은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돼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돼버리면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은 미성년자 을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병은 미성년자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48번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그죠? 자, 1번도 X, 3번도 X, 4번도 X, 5번도 X, 2번만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토지 거래 허가 문제입니다. 유동적 무효, 토지 거래 허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어. 3월 1일 날. 자, 이행은 5월 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자, 계약금 정도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규제 지역에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은 요 매매를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뭐 이거는 매년 예상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유동적 무효. 핵심은 유동적 무효라도 일단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매매는 효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매매하고 관련된 권리 의무는 안 생긴다. 뭐 허가 신청하고 관련된 효력은 생기는데 매매와 관련된 효력은 안 생긴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첫째, 매매하고 관련된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이행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채무 불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이나 을이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법정 해지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 자, 갑은 을의 중도금 미지급. 자,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은 법정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무효로 가는 사유 대표적으로 세 가지. 확정 유효로 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유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쌍방이 명백히 합의. 그 다음에 허가 처분.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이다. 이번도 X네요. 자, 3번에 을의 기망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현재 무효 상태이므로 갑은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의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미리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을로부터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이렇게.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를 취소를 해서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정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현재 무효 상태이더라도 갑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번도 X. 자, 4번에 을이 지금 1000만원 줬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임을 근거로 내셔서 을은 갑에게 1000만원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이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 무효가 되면은 1000만원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은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은 정당하게 1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을은 갑에게 1000만원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자, 이번에 갑과 을이 계약서의 약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어. 자, 자기들이 언제까지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정 무효로 되느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불허가 처분이 나면은 확정 무효가 됩니다. 확정 무효. 불허가 처분 나면. 행정관청에서 불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처분이 나면은 확정 무효야.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 지금부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기로 하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허가를 아직까지 안 받았어. 불허가 처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약속한 기간을 넘겨버렸죠. 그때는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 약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1, 2, 3, 4번은 X, 5번은 O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볼까요?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에 대해서. 자, 1번에 보시면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포함적 의사표시라거든요. 자, 갑이 토지를 매도를 했어. 매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기를 이유로. 자,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넘어갔어. 이전 등기 했다. 근데 을이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사기, 이렇게. 그럼 원래는 갑은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소 청구.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자,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든 다음에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거나 말소 청구 소송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취소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 판례는 말소 청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말소 청구 행위 속에는 취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포함적 의사표시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이번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다. 제한 능력. 우리 취소는 두 종류가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한 능력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에 추인. 취소를 안 하겠다. 그게 추인 아닙니까? 추인. 자, 추인은 두 종류가 있었죠. 그죠? 말로서 한다. 그걸 이미 추인이라 하고 법에 정해진 6가지 사유가 되면은 자동 추인된다. 이걸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말을 하거나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러면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났었다는 말은 차고 사실,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을 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하겠다. 또는, 그죠? 어떤 행동 속에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의 의사가 들어있다고 평가가 되려 하면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말을 하거나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는, 그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안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을 보시면 강박 중에 이래 됐잖아요. 그럼 강박 중에 이 말은 취소 원인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강박 상태 또는 사기 상태, 차고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 근데 강박 중에서니까 취소 원인 종료 전입니다. 그때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3번도 틀렸습니다. 원래 추인이 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가 되면 추인할 수 없거든요. 왜? 효력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3번은 강박 중에 취소 원인 종료 전에 추인을 했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에 추인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네요. 추인과 취소는 정반대입니다. 취소로 가면은 무효로 확정, 추인으로 가면은 유효로 확정. 따라서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 후에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4번도 X. 취소권은 140조에 나와 있죠. 140조. 취소권자는 140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차고자 및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세 번째,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인. 대리는 임의 대리는 법정 대리는 무조건 취소권을 가지는데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을 받아야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을 가지고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을 가집니다. 포괄 승계인은 대표가 상속, 특정 승계인은 대표가 매수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포괄 승계나 특정 승계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차고자 및 사기 강박을 당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 틀리고 1번만 맞습니다. 1번. 자, 51번 마지막으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조건. 1번은 그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가 있거든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거. 자,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는 대표적으로 신분행위, 엄수평이,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신분행위, 엄수평이,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푸신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행위 중에서 유언과 약혼, 그다음 엄수평이 중에서 엄보정,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나 유정, 즉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래서 1번에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을 못 붙이는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의 면제나 유정은 붙여도 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 말은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전체도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이걸 조건부 권리를 합니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상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도 맞네요. 자, 4번에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자, 요거는 좀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결합되면은 무효. 그죠?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되면은 무효입니다. 이미 성취된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 효력을 해제시키는 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이렇게. 요거는 외우는 게 최상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맞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생각하고 자시고 시간이 없다. 기해무, 부정무, 요렇게.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불해유, 이렇게. 기정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 이렇게 할까요? 헷갈리네. 이렇게 하니까. 자, 기해무, 불해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부정무, 그죠? 기정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기해무, 불해유, 부정무, 기정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딱 하나만 기억, 복잡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응용이, 그 나머지는 국어라니까요. 기해무, 그죠? 불해유, 부정무, 기정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이미 성취됐다. 이게 기성조건 아닙니까? 기성조건하고 해제조건은 붙었네. 기해무 맞잖아요. 그죠? 기해무. 자, 5번에 조건의 성취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조건의 성취든 기한에 도래든 원칙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는 성취 시부터 도래 시부터 요래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기한은 안 되지만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데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이든 기한이든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51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모의고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해설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1차적으로 총칙까지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